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74% 빠져서 2469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좀 의외로 빠졌어요. 제법 빠졌습니다. 0.7%가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사실 지수는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. 그냥 고점대에서 막 그렇게 빠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다우가 0.1% 빠져서 뭐 34,900대 이 정도에 있고요. 35,000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가지고 뭐 0.07%, 거의 뭐 변동이 없었는데 종목으로 보면 조금 어제 장이 좀 미국이 갈렸습니다. 보면 빅테크들은 그래도 괜찮았어요. 마이크로소프트, 뭐 구글 도 괜찮았고, 특히 요새 보면 좀 인텔이 강합니다. 어제 뭐 거의 7%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인텔이 좀 부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요. 근데 또 안 좋았던 종목들은 월마트, 코스트코, 월마트 특히 8%, 실적 발표 후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월마트 실적을 봐도 그렇고요. 그래서 이제 마트 쪽 이렇게 빠졌고요. 그리고 테슬라도 어제는 좀 많이 빠졌어요. 거의 4% 가까이 이렇게 빠지면서 좀 종목별로 이렇게 좀 많이 갈렸습니다.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테슬라 빠진 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약했던 이유도 2차 전지 영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%대, 삼성 SDI도 2%대 이렇게 빠졌고요. 에코프로 쪽도 빠졌습니다.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약간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. 반도체가 또 괜찮았으면 또 괜찮았는데 반도체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도 빠지는 바람에 삼성전자는 0.4%, 하이닉스가 1.8% 이렇게 빠졌습니다.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강했었는데 조금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에요. 하이닉스가 요 며칠은 좀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좀 중소형주 중에서 좀 빠진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. 특히 보면 엔터 쪽, 게임 쪽이 조금 하락폭이 크게 보이는데요. 하이브가 7%대, 그리고 넷마블이 6%대, 크래프톤도 5%대 이렇게 빠지면서 게임, 엔터 이쪽도 제법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.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800억 매도로 나왔고요. 기관은 2,400억 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우리 증시는 좀 많이 좀 안타깝네요.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자꾸만 보면 좀 니케이는 또 계속 좋아요. 그래서 좀 너무 대비돼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니케이 같은 경우 보면 오늘 0.46% 올라가지고 얘네가 지금 신고가가 33,700대거든요. 정말 뭐 1%도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니케이가 신고가를 갈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. 오히려 지금 미국 증시보다도 니케이가 가장 강하죠. 반면에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근데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. 지금 1200원대, 1290원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환율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좀 돌아올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. 특히 수출이나 이런 게 이제 12월 초에 나오면 11월 달 수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런 것들도 이제 좋고 그러면 앞으로 아마 지표들은 잘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물론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그런 물적 분할, 중복 상장, 뭐 이런 주주 환원이 잘 안 된다는 거 이게 뭐 가장 근본적인 문제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. 그래도 경기 자체가 돌아선다면 좀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으니까요.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, 에코프로 머티 이렇게 상장이 됐네요. 종목이 이렇게 됐는데 예상외로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
사실은 수요 예측이나 청약으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았거든요. 그래서 오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뭐 개인들의 이런 관심이 높다 보니까 어, 장 시작은 그렇게 뜨지를 못했는데 거의 직후에 이렇게 다시 쭉 올라가면서 결국 마감은 거의 60% 가까이 이렇게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는 빠졌거든요.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종목이 네 종목이나 상장이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네 개나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중복 상장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주식이 빠질 가능성이 크거든요. 이렇게 수요가 이제 분산되고 주식이 계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 네, 그쵸. 수급에 따라 가지고 좀 밀릴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뭐 오늘 하루는 이렇게 좀 강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. 네, 그 외에 뭐 지표들 보시면 지금 미국 선물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고요. 채권 금리는 여전히 뭐 좀 괜찮습니다. 이렇게 좀 빠져가지고 더 빠지지는 않는 모양이고요. 그냥 미국은 4.4대,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좀 빠져가지고 3.7대까지 이렇게 왔습니다. 네,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는 좋은 건데 이 채권 금리가 빠지는 게 또 경기 침체를 지금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, 네, 그런 걱정도 있고요.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도 계속해서 참 갈리는 것 같아요. 그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런 거는 주식시장에 되게 좋은 또 소식이 되는데 그만큼 또 내년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심하면 네, 주식한테 또 안 좋겠죠. 그래서 내년 전망도 상당히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뭐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는 안 오거나 아주 약하게 오고 그리고 물가가 잡혀가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네,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일 건데 연준은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긴 할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좀 잘 풀리는 그런 내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